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한 그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전선언에 임하는 그 전쟁 당사자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와 전쟁 당사자인 우리 한국과 미국, 또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얼마나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도요,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또 반대하는 주장들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종전선언을 먼저 한 후에 본격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장, 또 종전선언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그 자체가 법률적인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도 평화체제로 가는 그런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이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한다면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어떤 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주장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종전선언은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어떤 신뢰를 조성하고 또 현재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나 북미 간의 어떤 돌파구가 모색이 매우 긴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북한의 형태를 봤을 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과 대화, 도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아직까지 충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관련 당사국인 남북 미중 모두가 자국 위주의 어떤 상이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지금 진전 없이 근 2년째 장기간 고착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양자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전선언 주장 이면에는 결국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으로 연결되어서 한미동맹이 약화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영내 패권 다툼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자회담에서 이 종전선언을 성사시킬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이죠. 이런 찬성론 반대론자들의 주장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종전선언이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거나 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한의 어떤 기만적인 태도 변화로 인해서 비핵화 협상이 과도하게 장기화 또는 이것이 중단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또 한국 방위에 치명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전선언이 왜 위험한지,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매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변심을 하면 언제든지 종전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과연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두 번째는 북미 간의 어떤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너무 낭만적인 발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선비핵화 주장과 북한의 적대시 정책 및 이중비전 철폐가 우선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한반도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를 해체하고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현 한반도의 안보 질서는 매우 급격히 파괴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와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종전선언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을 누가 왜 일으켰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전쟁 원인과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킨 전범에 대한 처벌이나 또 피해 보상 등 이런 재반 전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죠. 사실 이 한국 전쟁은 소련 스탈린의 사주와 승인, 그리고 중국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받은 김일성이가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나 또는 전쟁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신뢰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북한의 대남적과 통일 야욕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현존 군사적 위협 역시 불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가능할까요? 북한 노동당 규약이 있습니다. 이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죠. 이런 북한 노동당 규약에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활 통일 전략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략 자체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종전선언에 임하는 북한의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한 2018년 6월 이후 그 당시에 남북 군사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6월 16일 날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또한 올해 들어 올 1월 달에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평양에서 하면서 야간 열병식에 신형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신형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죠.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김여정이 종전선언 입장을 발표한 직후 사흘 만인 9월 28일 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이틀 후인 9월 30일에는 남북통신선 복원을 발표한 이튿날 바로 신형 지도공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뿐만 아니라 금년도 10월 10일 날 당창건 76주년 행사 시에 김정은의 교시를 내립니다. 즉 그러니까 북한에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죠. 한미동맹이 도발을 하면은 핵선제 타격으로 멸절할 것을 전 군관 및 장령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역시 SLBM 시험 발사를 강행을 하죠.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혀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기본적인 대남 적화 전략인 노동당 규역에 수정 없이 종전선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종전선언만으로는 종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이 종전선언 또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이 되도록 하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불가역적인 어떤 전쟁 종식이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종전선언 이면에 감춰진 북한의 어떤 기만 전략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준수를 하겠죠. 그러면서武력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여건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이제 어느덧 그런 여건들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전선언을 파기하고 다시 침략을 감행한다면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되고 우리의 방위는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결론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전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은 한마디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종전선언 그 자체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범인 북한이 과거에 한국전쟁을 유발한 것을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서 다시는 전쟁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이 우선인데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지 않는 가운데서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서두르기 전에 과연 전쟁을 총결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제대로 지금 설정이 되었고 이것이 평가를 하면서 검증이 되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여러 가지 이중성 또는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기만 전력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